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 훈이TV의 훈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화요일 오후 4시 53분입니다. 자, 화요일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하루 영상을 쉬었고요. 오늘 이렇게 오후에 장 마감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이 증시 이슈들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리뷰와 함께 그리고 이제 플러스 관심 종목까지 이렇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엑셀로 지금 한 번씩 다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놓은 이 네 종목은 제가 매도를 한 종목이고요. 포스코 케미칼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5종목은 제가 수익을 내서 지금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언급했던 이런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이 ABL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영상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진짜 거의 역사적인 날이죠.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였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뭔가 역사적인 날이었던 것 같아서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또 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바이오 테마 부분이어서 진짜 마음이 아직 계속 편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영상이 길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진짜 이게 하루 이게 쉬었다고, 네, 어제 오늘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오늘 최대 이슈인 이 HLB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HLB가 지금 문제가 된 게 이 허위 공시 때문에, 이제 허위 공시 의혹 때문이죠. 이제 아직 지금 조사를 이제 받고 있을 텐데, 이 이제 조사 내용이 이제 뭐 이제 팩트가 이제 나와야겠죠. 그래서 오늘 대표이사가 뭐 해명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이제 저도 그 영상을 봤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기사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에 있었던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오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 임상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게 유효성과 이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이 세비노 플래닛이 유효성 검증에 실패를 해서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로 이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가 이 임상 중단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제가 그 종목들은 저는 다 들고 있어요. 이제 다행이라고 하면 HLB는 제가 보유를 안 하고 있어서, 그리고 채널에서도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종목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HLB가 바이오 중에서도 이 굵직한 이 시총을 갖고 있는 상위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 동종 업계가 잘 돼야 다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유효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HLB의 2019년도에 있었던 임상에서 이 통계적 유의성, 그러니까 유효성을 그 이제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70%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러니까 이 HLB 주주분들이 무려 2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좋게만 발표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약간 제 생각에는 이 대표이사가 이 주주분들의 이 압박도 좀 있었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이게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주가도 좀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뭔가 사단이 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해명 영상에서 그런 말도 합니다. 초반에.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 그러면은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하지만 이 유효성은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이런 뭐 무진행 생존 기간과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안정성에 있어서는 뭐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70% 급락 이후에
이제 8월 6일이죠. 이제 8월 6일이면 거의 한 달 반 뒤인데 이제 이 데이터 분석 결과 임상적 유의미성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 이 전문가 그룹의 조언과 협업을 통해서 이 신약 개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10,000원대에서 한 10만 원대까지 그냥 급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이때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이 금융위에서 이 발표가 HLB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허위 공시가 아니느냐 이런 의혹이 기사로 오늘 떠버린 겁니다. 그게 왜 오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뜬 거예요. 그냥 오늘 이렇게 기사가 떠서 네, 급락을 한 거고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 위암 4차 치료제 임상에 참여한 180명의 이런 세 가지의 지표가 신약 허가에 완벽했고 이때 당시에 그래서 뭐 외부 과학자나 컨설팅 업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이런 의견을 받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뭔가 발표를 했는데 정작 이 FDA 그러니까 미국 식약처죠. 어떻게 보면 최고 이 기관인데 이 최고 기관에서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서류 심사 이후에 보완 자료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때. 근데 이거를 지금도 그 발표를 못했대요. 네, 보완 자료를 아직 제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 차질이 좀 생기면서 아직 데이터를 수집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실 진짜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한 이유가 주주의 압박이 있어서 그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주주분들은 주주분들이고 아무리 그래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뭔가 주가를 이렇게 뭐 공시를 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진짜 그 요즘 이 바이오 기업들의 이 CEO의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 다 강조하는 부분이 신뢰입니다, 신뢰. 이 최근에 지노맨 컴퍼니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이 임상 데이터를 뭔가 거품처럼 부풀리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다 했어요.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에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되잖아요. 10%도 안 되는데 실패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쓰면서 해볼게요. 보완 자료 요청까지 봤으니까 자 실패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근데 그 실패를 이제 딛고 가느냐 이 문제고 아니면은 이제 이대로 뭐 끝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차라리 이때 솔직하게 지금 뭐 시약처에서 이게 안 됐으니 공시를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뭐 공시된 내용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드러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이거를 어떻게 해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문제 3은 이 FDA와 이 서류 심사 및 사전 미팅을 했는데 이 사전 미팅 때 요런 이 실패라는 단어가 이 사용된 문장이 회의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의록을 보통 공개하지 않는 게 뭐 관행인 것 같아요.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실패라는 단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숨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숨긴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들통이 났다는 것은 진짜 그게 허위 사실을 뭐 공시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조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서류 심사를 한 뒤 미팅을 통해 보안 필요사항을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오늘 해명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보안 서류를 더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공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공시를 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임상이 늦어진다. 그리고 미국 식약처에서 이렇게 뭔가 보완 자료를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때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내려가진 않았을 거예요. 뭐 10% 15%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망에 따라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못 기다리는 분들은 뭐 거기서 손절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시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오늘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지금 이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기사도 100%또 맞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영상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이 HLB를 들고 있지 않아서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주주분들이시라면은 이게 진짠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공부가 돼 있으시다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게 도덕적으로 진짜 허위 사실이구나. 이거를 회복을 하려면 진짜 오래 걸리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거나, 아니면 진짜 이제 조사에서도 이게 허위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확정이 돼 버리면 그때는 진짜 뭐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판단을 해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지 아니면 그냥 믿고 장기 투자로 더 갈지, 이거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네, 이 신약이 그래도 중국에서 매년 3천억씩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제로서는 뭐 지금 시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네, 이렇게 임상 결과를 허위라고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그렇긴 해요.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인데 뭔가 허위 사실이다,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이 언론이나 지금 뭐 공매도 세력이랑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이 공매도는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의견도 좀 있고, 아니면 이제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말은 많지는 않고, 지금 이제 이 해당 이 기업의 지금 뭔가 악플이나 이런 게 진짜 난무한데, 글쎄요, 오늘 그 뭐야, 저기 해명 영상도 그렇게 뭔가 속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기의 잘못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자기의 잘못도 인정을 했지만 앞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은 했어요. 네, 그런 말은 했으니까 일단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하한가 찍고 한 12%대까지 반등을 줬었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저는 탈출 타이밍이 한번 나왔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 저 차트도 한번 봐볼게요. 차트 한번 봐보고, 그다음에 리보세라님,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데 특히 이 HLB가 이 리보세라닙이 진짜 최대의 그건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HLB가 존재하는 건데, 이 최대 물질, 이 최대 약이 지금 이렇게 타격을 받아버리니까 이 주가에 뭔가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주력 그게 물질이 레이저 티닙이잖아요. 세비도플래닙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낫긴 했는데, 이 HLB는 뭔가 주력 상품이 이렇게 타격을 받아버려서 아마 앞으로도의 이 주가의 흐름은 안 좋은 방향으로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이제 세컨인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비임상 이런 물질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메인 물질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앞으로 글쎄요, 잘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22종의 암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이고 5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는 점은 뭐 이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인 거는 맞긴 해요. 네, 사실. 그런데 그래도 임상 실패가 아니고 서류 보완 등 과정이 남아있어 신약 허가 등을 위한 실질적인 신청 단계는 지연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실패와는 다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대표가 말을 했으니까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진짜 뭐 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래서 이 한올바이오 파마나 오스코텍, 메드팩토,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팩트가 있었어요. 그래도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때 해당 관련한 리포트가 계속 올라왔고, 이제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매드팩토는 뭐 이제 루머였으니까 그 루머를 바로 해명을 했고, 그 루머가 왜 루머였는지 저도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됐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치료제를 포기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에 그게 있었지만, 이 HLB의 리보세라닙 요 부분은 아무리 뭐 좋은 약이고 뭐 많이 팔리고 해도 이 뭔가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진짜 이게 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뭐 벌금 형태든 어떻게든 뭐 이제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며칠간 거래 정지의 위기에 이렇게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주주분들이 계신다면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오시는 게 맞고, 근데 저였으면 만약에 제가 들고 있었으면은 오늘 바로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로 나왔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CEO의 이런 신뢰, 그다음에 이 운영에 대한 방법, 운영 체계죠. 운영이 중요하고, 그리고 신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HLB는 조금 앞으로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나, 왜냐면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또 바이오 종목들을 투자를 많이 하셔서 또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HLB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의견을 한번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또 주가의 흐름을 또 봐봐야겠지만, 일단은 그거를 또 빨리 정하고 그냥 빨리 돌아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또 언제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 또 그 하한가에 또 매도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회한다, 뭐 왜냐면 10%대까지 또 이렇게 급하게 회복을 했을 때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20%덜 손실을 볼 수 있었는데 하한가에 매도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후회할 일은 아닙니다. 그게 후회할 일은 절대 아니고, 선택을 그래도 자기가 잘 하신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종목들로 더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단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판단을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또 그 예전에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위에 아까 제가 써놨는데, 이 코오론 티슈진이나 신라젠은 뭐 이제 다시 살아나었잖아요, 이런 말이 있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고, 헬릭스미스는 뭐 임상 실패도 그렇지만은 그 이 경영진의 윤리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헬릭스미스도 뭐 주가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나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사례를 생각을 해보시면 HLB도 좀 어떻게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ABL 바이오도 뭐 이제 적자폭이 커지니까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종토방 들어가면은 뭐 신라젠 꼴 난다 하는데, 신라젠은 그 배임 횡령 때문에 상장 지금 폐지가 된 거고 정지가 된 거잖아요. 코오롱 티슈지는 그 약물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약물에 대한 그것 때문에 결과 때문에 임상 결과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차라리 ABL 바이오도 그 공시를 아주 그냥 잘 했잖아요, 그죠? 잘했고 오늘도 뭐 공시가 몇 개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뭐 일단은 뭐 상장 폐지에 대한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ABL 바이오는. 근데 HLB는 이제 진짜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HLB는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야, 네, HLB가 진짜 뭐 어메이징합니다. 이때였어요. 이때 2019년 6월달쯤 이때였어요. 네, 이때 이렇게 하한가 두 번 갔을 때.
이때 70%가 급락을 한 건데 그러다가 갑자기 19,000원에서 189,000원까지 진짜 엄청난 상승을 해버렸죠. 네, 거의 한 85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 연구 데이터 발표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임상을 뭐 통과했다. 뭐 3상 진행 중이고 3상이 이제 그거 되면 진짜 약으로 나오니까 그때는 신약 그게 나오는 거니까 기대감에 이렇게 올랐겠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왜 빠졌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쭉 빠진 거고. 그래서 이때 뭐 공시 내용이 있었는지는 이제 제가 공시 내용을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가 좀 뭐 떴을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고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죠.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때 급락 상황을 보면 두 번 하한가 때리고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항상 비중 조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차라리 진짜 내 계좌에서 5%, 10%만 들고 있으면 그냥 버틸 수 있겠지만 시드 금액이 워낙 크신 분들도 많고 크고 그다음에 비중까지도 막 20%, 30% 넘는다면 절대 못 버틸 거예요. 오늘도 진짜 난리 났겠죠. 난리가 났을 텐데 이게 앞으로 더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가 모르니까. 왜냐면 회복을 하다가 오후부터 다시 쭉 빠졌어요. 네, 오후부터 다시 쭉 빠졌거든요. 10%대까지 회복을 했다가 이렇게 회복을 했다가 오후에 1시 반부터 쭉 빠졌어요. 이 대표의 이 해명 영상이 더 오히려 하락에 불을 지펴버렸어요. 뭔가 애매한 발표로.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고 앞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날 것 같다. 뭐 오늘 밤 사이에 어떠한 뭔가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횡보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뭔가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횡보는 진짜 위험한 거다 하는데 이제 이런 과거의 전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내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할 때도 매수하실 때 항상 급락에 대한 생각은 해놓으셔야 돼요. 네. 이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급락했잖아요. 급락하고 횡보하다가 쭉 오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좀 되풀이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이제 이 하락이 얼마큼 되고 그다음에 횡보가 얼마나 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 시드 머니까지 크고 비중까지 커버린다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헬릭 스미스도 월보 헬릭 스미스도 어떻게 보면 비슷 지금 이게 18만 원 뭐 18만 원 부근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절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지금도 여기서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잖아요.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계속 그냥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죠. 계속 그냥. 지금 HLB도 2단계잖아요. 2단계.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부분 부분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언젠가 이게 진짜 회복이 잘 된다. 그럼 언젠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옵니다. 이 헬리 스미스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일단 11만 원은 와야 매수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진짜 좋고 장기 투자 뭐 5년 뒤에 11만 원 올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그냥 계속 있는 거고. HLB도 마찬가지겠죠. 네, HLB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5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 원이 된 거죠.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거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 22%, 생명과학도 27%,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 세 종목을 다 같이 들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설마. 네. 그래서 이 분산 투자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 바이오 종목도 분산 투자 하셔야 되고 그룹주에서도 뭐 현대도 마찬가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현대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룹주 중에서도 한 종목만 이렇게 보유를 하는 게 저는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종목 중 어느 한 종목이라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HLB 이야기는 HLB 이야기만 했는데 25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좀 길고 하니까 25분부터 ABL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 또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우리 주주분들, 저도 주주지만 진짜 힘내셔야 됩니다. 지금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전 저점을 깼어요. 22,300원을 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공포심, 그리고 오늘 제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단톡방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단톡방에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전저점을 부셨는데,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그 파동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1파로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 이때의 고점인 22,150원을 오늘 딱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1파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여기가 1파면 이게 이제 지금 이 부분이 4파 조정이 아닌 게 됩니다. 4파 조정이 아니라 이게 A, B,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C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1, 2, 3, 4, 5 가고 이제 A, B, C 가는데 이 C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건데, 그래서 일단은 그 생각으로 제가 여기를 3파로 하고 지금 4파 조정 중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파동을 세보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파동이 여기잖아요. 여기 크게 이제 보면 여기에 꼭지 더 크게 볼까요? 이렇게 쪼갰었잖아요. 그죠? 이때 1파, 이때 2파 이렇게 여기 이 4월 21일에 저가인 16,600원을 2파 조정으로 봤어요. 그리고 1파의 고점을 4월 6일날 월요일에 고점인 49,450원, 이때 15%까지 급등을 했었던 날이네요. 그래서 4만원이래. 19,450원. 그래서 19,450원을 일단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괜찮은 건데,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9,450원을 깨면 이제 이게 하락 파동인 거예요. 그래서 하락 파동이 마무리되는 거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셔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하락 파동이 끝나면 다시 상승 파동이 시작된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 이제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자 지금 2월 달에 이렇게 지금 빠졌잖아요. 3월 달에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3월 달까지도. 만약에 이 1파의 고점, 우리가 세우는 1파의 고점 19,450원을 깬다. 그러면은 3월 달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하락 파동이 계속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월 중순이니까 3월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3개로 지금 이렇게 음봉 3개로 일단 하락 한 세트가 나와요. 그럼 이 이후에 바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처럼 횡보하는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3, 4, 5. 그리고 나서 이 2020년 작년 6월 달에, 물론 이 작년과 올해의 장의 차이는 있어요. 이때는 엄청난 불장이어가지고 이렇게 올랐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 바이오를 생각을 해보면 3월부터 4월, 5월, 6월까지 엄청나게 큰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그것을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뭐 이렇게 지금 고점이 112% 올랐지만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한 4, 50%는 오를 수 있다. 상한가 2번 가면 6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30%에서 50% 정도는 반등이 가능할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올 거라는 생각을 해놓고 저점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생각해놨던 전 저점, 네, 여기 전 저점을 일단 깼고, 전 저점을 깼다면 아래로 더 열릴 수 있겠죠. 네, 아래로 더 열렸다면 어디까지? 19,500원까지는 네, 허용한다. 왜냐? 이게 4파라고 보면 1파의 고점을 깨면 안 되니까, 건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9,500원까지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 5파라는 거고, 19,45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게 하락의 마지막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의 마지막 파동이 끝나는 지점을 또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때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내려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도를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을 타지 않아야겠죠. 물 타지 않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27,000원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27,000원에서 비중이 적다면 뭐 비중을 좀 실어볼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32,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27,000원 선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조절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을 좀 해야겠죠. 저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4150원 이상까지 그냥 놔둘 겁니다. 네, 그냥 이렇게 놔둘 거고 계속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또 설 연휴 때 공부를 했잖아요. 설 연휴 때 공부를 해보니까 더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윤리적인 부분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갈 예정이고, 그래 대표도 지금 저번 주에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계속 뭔가 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뭐 그게 이제 기사화하지 마라, 뭐 대표는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다수 있지만 저는 차라리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임상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저는 계속 기다릴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상황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1차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을 탈지 아니면 비중을 줄일지 이렇게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계속 좋은 공시가 뜰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이 동종업계 이런 뭐 HLB나 그다음에 급락했던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좀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좋은 호재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와야 이제 잘 같이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수급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 일단은 주가가 어디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지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ABL 바이오 일단 주봉상도 이제 제가 이때 3주 깔끔하게 세트 마치고 올라가 보자 했는데 시원하게 한 주 더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3, 5, 7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때 이때의 고점이, 이 주봉상으로 이때의 고점이죠. 여기 19,450원 여기만 안 깼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딱 여기만 안 깬다면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켜보시죠. 그래서 차라리 근데 또 여기까지 안 오고 반등이 나오면 좋은 거고, 여기를 깨 부신다고 해도 우리가 아래에서 다시 잡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때 12,000원까지 떨어졌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그냥 개폭락을 했으니까 그랬던 거니까 뭐 이 이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네. 그래서 일단은 요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 좀 확인을 하고, 다음 주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이론을 기반으로 한 예측이기 때문에 좀 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뉴스나 이런 건 특히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뭐 주식 변동이 있었는데 이게 그 대표가 좀 물량이 줄었어요. 이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임원들은 지금 비중이 조금 늘었어요. 네, 조금 늘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손실 난 것도 뭐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잘 공시를 한 거니까 뭐 적자 난 부분은 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매출에 대비해서 두 배를 연구 개발비로 써버리는데 뭐 인건비도 그렇고 이게 적자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좋은 임상 데이터들이 나올 때까지 묵묵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일단은 네, 지금 35분 동안 제가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영상이 좀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HLB하고 ABL 바이오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관심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잘 이렇게 뭔가 남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